간단하게 5분 정도 건강하다 진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서 갑자기 통증이 느껴지면은 사람들은 조금 당황하는 편이에요. 이거 혹시 좀 심각한 문제는 아닐까? 왜냐면 우리가 팔다리에서 통증이 느껴질 때는 팔다리는 하나 정도 없다고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 뱃속이나 가슴 속에 있는 장기들의 문제가 생기면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배가 갑자기 느닷없이 아픈데 이거 그냥 참아도 돼? 혹은 병원에 가야 되나? 좀 헷갈릴 때가 있으실 텐데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복막염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럼 이제 고민을 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통이라 그럴 때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복통, 뭐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찬 걸 먹었더니 배가 아프다든지 내가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았더니 좀 배가 쌀쌀 아프다. 내지는 뭐 화장실 갔다 왔더니 좀 배 아픈 게 금방 사라진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찌르는 듯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허리를 펴지를 못할 정도로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는 통증이 느껴지면은 이게 뭘까? 한 번쯤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보통은 그런 거를 이제 복통이라고 하는데요. 위장관계 소화기계에 어디 궤양이 생기거나 혹은 구멍이 뚫리거나 천공이 생기거나 아니면 비뇨기계 뭐 이런 요관에 뭐 결석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신우신경 같은 신장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심혈관계, 뭐 동맥이 갑자기 막힌다든지 아니면 동맥이 좀 찢어진다든지 이런 종류에서도 급작스러운 그런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궁의 임신으로 파열이 된다든지 장이 막혔다든지 아니면 담석증이나 아니면 급성 췌장염이나 이런 뱃속에 있는 중요한 장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갑작스러운 이제 복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느 장기에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복통을 느끼는 부위가 조금씩 이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이제 급성 복막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복막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뱃속에 물이 좀 차 있어요. 여러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 장기들 사이사이에 약간의 이제 액체가 차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복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막은 복강 안에 이런 소화기관이라든지 간이라든지 특히 이제 소장, 대장들을 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 지금 그림에서는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시죠? 이 초록색을 복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가 차게 되면 이 복막 안에 물이 찬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배가 빵빵하게 이제 부풀게 되죠. 자, 복막이 하는 역할은 이렇게 배를 열어보면은 마치 앞치마를 두른 것처럼 지방 조직이 쭉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는 따뜻할수록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가 너무 차가워지지 않도록 약간 보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끼리 서로 막 꼬이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막에서는 장액이라고 하는 윤활액, 약간 미끈미끈한 그런 액이 계속해서 분비가 돼요. 그래서 장끼리 서로 꼬이지 않도록 서로 좀 잘 분리가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장이 처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복막이 장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다지 많이 처지지 않고 제 위치로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균 상태예요. 세균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감염을 방어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이 복막 안에 염증이 생기면은 염증이 이제 쫙 복막 안에 퍼지면서 여러 가지 장기들에 2차적인 손상을 줄 수가 있겠죠. 지금 그림은 이제 고양이가 복막염에 걸린 사진인데요. 해부한 건데 좀 보기만 해도 좀 끔찍하죠. 자, 어떨 때 이 복막 안에 염증이 생길 수 있냐면요,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세균이 침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균들은 우리 장에, 뭐 대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대장균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에 구멍이 뚫린다든지 아니면 창자가 터진다든지 겉에서 뭐 찔린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난소나 이런 임신으로 인해서 자궁의 임신에 의해서 뭐 이런 자궁 부속기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창자가 막히거나 꼬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세균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담석이나 담낭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췌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했을 때 이런 소화액들이 뱃속으로 퍼지면서 세균이 없이 이렇게 염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복막 전체적으로 이제 통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급성 복막염은 뭐 한 군데 국한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점점 결국에는 옆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니까 초기에 빠르게 치료를 해가지고 그걸 막아주는 게 좋고요. 결핵으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복막염이 계속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혹은 이제 암이 복막으로 전이가 되면서 복막 안에 쫙 퍼지면서 이제 염증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해서 복막염이 생겼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천자를 해가지고 복수를 한번 살짝 빼봐요. 그래서 세균 배양을 해가지고는 이게 과연 세균성인지 아닌지, 그래서 원인을 밝혀가지고는 뭐 그람 양성균이 나왔다 그러면 그에 맞는 항생제들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배양 음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이제 치료 프로토콜을 짜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잡한 거를 다 알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이게 이 증상이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참아도 되는 건지 그걸 구별을 해서 빨리 응급인 경우에는 응급실로 뛰어가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급성복막염 같은 경우에는 배 안에 염증이 가득 찼어요. 아픈데 그냥 아픈 게 아니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찢어질 듯이 아픈 그런 통증이 느껴지면서 배가 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배가 너무 아프니까 계속 배를 좀 이렇게 웅크리고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염증이 생겼을 때 열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열이 한 38도, 39도 이렇게 갑자기 고열이 뜬다. 열이 뜬다는 의미는 뭐죠? 염증 반응이 아주 지금 극렬하게 몸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떤 세균성 감염이나 뭔가 전신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럴 때는 좀 빨리 치료가 필요하죠. 갑자기 막 토를 하면서 토하고 났는데도 계속 해가지고는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보통 이제 토하고 나면 약간은 좀 편해져야 되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 뭔가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서 자꾸 자극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도 이제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되겠죠. 자, 대변을 봤더니 혹은 소변을 봤더니 갑자기 빨간 피가 나와요. 피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죠? 출혈이 생겼다는 얘기죠. 어디가 지금 상처가 났다는 얘기예요. 요관이 찢어져서 소변으로 지금 피가 나오거나 아니면 장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지금 대변으로 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도 빨리 병원으로 가보셔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이게 지금 어디인가 장기에 염증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실은 눌러보면 알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통통통 두드려 보기만 하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요. 염증 있는 그 부위는 이렇게 두드리기만 해도 상당히 아파요. 자, 그리고 염증이 있다 없다를 감별하는 아주 감별력 있는 진단법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반동통이라고 불러요. 리바운드 페인이라고 부르는데, 염증이 있을 때는 누르면은 당연히 아프겠죠. 근데 눌렀다가 빠르게 뛰어보는 거예요. 그때 배가 한번 출렁하잖아요. 그 느낌에 의해서도 아파요. 그래서 누를 때만 아픈 게 아니라 손을 뗄 때도 똑같이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은 그때는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눌렀더니 좀 편안하고 통증이 가라앉는다. 그런 경우는 병원에 가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좀 지켜봐도 괜찮아요. 그거는 뭔가 지금 순환이 안 되거나 체하거나 막혀서 이제 아픈 경우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이제 봉수를 빼가지고 아까처럼 이제 세균 배양을 해서 이게 세균이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걸 먼저 이제 구별을 해보게 되고요. 보통 복막염이 생기면 장의 움직임이 마비가 돼요. 장이 잘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스가 가득 차겠죠. 그래서 엑스레이만 찍어보다도 배에 이런 식으로 까맣게 가스가 가득 차 있는 거를 보고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응급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세균성으로 인한 경우는 뭐 한 2주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항생제를 써서 그 균을 죽이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복막염은 또 재발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체력을 좀 회복하고 면역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 후에 한의원에 들르셔가지고는 그 후에 좀 체력을 키우고 어혈을 풀어주고 하는 식으로 치료를 받으시면은 그 뒤에 남는 이제 후유증도 깔끔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내 주변에 내 손자, 손녀라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배를 너무 아파하면서 배를 켜지를 못하고 있어요. 열을 재봤더니 열이 막 38도, 39도 이렇게 높아져 있고요. 배를 살짝 눌러봤더니 손을 못 댈 정도로 아파해요. 눌렀다가 딱 뗐더니 와, 그때도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그런 걸 발견을 했어요. 당장 어디로 가야 돼요? 그때는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응급실 가셔가지고는 필요한 조치들 잘 받으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동무 오셔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체력이 좀 많이 이제 소진이 됐을 테니까 그런 거를 좀 같이 보완을 해주시고 하면은 좋겠죠. 자,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